최근에 보니까 로컬 기획전? 로컬 기획전. 네, 이런 거 하면서 또 과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집에서 과일을 팔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집에 있으면 먹어야지.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은 얘가 착착착 해주는데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이제 짜릿했어요? 네, AI가 이제는 인테리어까지도 이렇게 침범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해보셨어요, 직접? 저는 막 때려 부수는 인테리어. 그런 꾸미기 인테리어 말고. 없죠. 전 네. 게임에서만 해봤고. 게임에서? 심시티 이런 거? 이거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거에서. 뭔가 그런 동인이 되는데. 네네네. 인테리어는 내가 몇 천만 원 들여서 거의 억에 가까운 돈을 네. 써서 인테리어를 했어. 오늘의 집에서 그래서 커미션 받으신 거 아니세요? 절대 아닙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백데브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짜잔. 드디어 사무실을 좀 옮기면서 이번에 촬영하는 공간을 새롭게 세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또 새롭게 유튜브만의 공간을 위한 스튜디오로 좀 만들어봤고요. 이제 실제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대표님이 또 인테리어를 좀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많이 좀 찾아보셨을까요? 고민이 되게 많았고 사실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그래서 검색을 많이 했죠. 사무실, 유튜브 방, 유튜브 촬영 회의실, 네. 120도 책상, 배치법 이런 걸 많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오늘의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 돌고 돌아 오늘의 집.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또 소개할 앱은 오늘의 집으로 준비를 해주군요. 네, 이게 사실 다양한 그런 인테리어를 꾸며놓은 공간들을 인스타그램도 있고, 오늘의 집에서는 사실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검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태그 기능도 있고, 맞아요. 또 꼭 어떤 공간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공간에 배치할 어떤 아이템 기준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괜찮은가 싶으면 태그되어 있는 사진들을 쫙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의 어떤 시간도 줄여주는 것 같고 사실 이만한 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집으로, 오늘의 사무실은 아니지만 오늘의 사무실이 아닌 네, 오늘의 집으로.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취생 입장이라 그런가 실제로 자취생들은 오늘의 집 뺄 수가 없거든요. 제 주변 친구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대표님도 혹시 자취하셨을 때 오늘의 집을 좀 많이 쓰셨는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처음 이걸 썼었나 이 앱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8년도더라고요. 18년이요? 네, 무려 2018년. 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진짜 오래됐네. 2018년도에 제가 한 회사 생활 한 3년 차 되던 시기였는데 그때 자취도 했었고 자취생의 특징이 뭐예요? 이사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 유기견이에요. 계속 집을 옮겨 다니고. 떠돌이. 그때마다 이제 마치 내 집인 양 평생 살 것 마냥 열심히 꾸미죠. 그래서 오늘의 집 되게 자주 썼던 흔적들이 있고 그때는 이제 알뜰한 자취생이었었는지 후기를 되게 열심히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집 후기요? 맞아요. 후기 남기었던 이력들도 오랜만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자취생이지만 인테리어의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남들을 훔쳐보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예쁘게 방 꾸민 거 보면 오늘 저거 손민수 해야겠다. 어떻게 꾸며놨나? 네, 오늘 저거 따라 해야겠다 하면서 막 구매를 하고 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사실 대표님 말했던 18년, 19년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할 시기잖아요. 그죠. 코로나 완전 초기에 진입하는. 네. 근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오늘의 집에 매출이 엄청 뛰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집콕을 다들 하다 보니까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엔 오늘의 집의 매출이 약 250억 정도 됐다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 때는 1,100억 원을 찍기도 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오늘의 집 인테리어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있는 공간이나 잘 꾸며보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인테리어가 계속 영원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의 집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 했는지 뭔가 요즘 다양한 기능을 좀 확장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로컬 기획전? 로컬 기획전. 네, 이런 거 하면서 또 과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집에서 과일을 팔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집에 있으면 먹어야지. 집에 있으면 자고 먹고 또 꾸며놓은 목적이 뭐야? 거기에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그쵸.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따 꾸몄으면 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 변화 확장 시도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기능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얘기들이 쏙쏙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뭔가 저희가 이제 오늘의 집 하면 가장 생각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자취생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의 인테리어를 좀 손민수하면서 인테리어를 많이 따라했다고 했는데 오늘의 집에서 활성화시킨 게 이 사진 태그의 기능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뭔가 딱 보였을 때는 분명 인스타 피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화면에 이제 조그맣게 파란색 플러스 버튼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어떤 제품인지 바로 또 커머스로 연결되니까 이 기능이 오늘의 집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돼서 지금까지 많이 오늘의 집에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아요. 보통 이제 커머스 앱에서 보면은 그 상품이 적용된 네. 그런 예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통 상세 페이지에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느냐가 재화를 판매하는 커머스 앱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뭐 상세 페이지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꾸며놓은 걸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실제로 레퍼런스고 뭔가 우리 집과 비슷한 환경에 이게 놓여졌을 때 어떠한 이제 느낌과 모습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태그 기능이 사실 완전 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뭔가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집을 자랑하면서 올리는 행태가 이제 오늘의 집 내부의 커뮤니티 기능에도 좀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사람들 후기를 뭐 보통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로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 블로그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괜찮았다면 한참 글을 내려서 마지막에 이제 쇼핑 링크로 타고 들어가는 제품 정보? 네, 굉장히 맞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미지 딱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뭐 이것만 누르면 바로 플러스 버튼이 들어가서 커머스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매끄럽더라고요. 그 진행이. 예. 그래서 되게 초기에 이런 태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트래픽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커머스 구매 전환을 이제 유도하는 UX 자체가 네. 되게 오늘의 집에 초기에 좀 성공 전략이 잘 적용이 된 것 같고 네. 최근에도 사실 뭐 계속 꾸준하죠. 저도 뭐 사실 어떤 아이템 찾을 때 꼭 오늘의 집에서 안 사더라도 대충 느낌 보려면은 네네. 오늘의 집 가서 예를 들어 소파 하나 검색해가지고 대충 이런 거 괜찮은데 이제 공가 났을 때 어떤지 한번 보고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직접 그 후기를 쓰면서 올리는 게 오늘의 집 내부적으로 뭔가 광고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뭐 오늘의 집이 라이브 커머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되게 유명하지 않았던 제품도 오늘의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더 잘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플랫폼이지 않나. 오늘의 집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뭐 생각날 수 있는 게 이케아라던가 한샘이라던가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런 것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한 가구도 없고 근데 확실히 오늘의 집이 들어오면서 1인 가구를 취향 저격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이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의 집에서 찾아보고 바로 거기서 사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일반물 쇼핑몰에서 뭐 제품 후기도 없고 네. 그 레퍼런스 잘 없는 상품이면 뭔가 사실 좀 사기 꺼려지는 좀 그런 게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누가 되게 이 제품으로 잘 꾸며놓은 집 사진을 올렸어. 그럼 그거 되게 너무- 사고 싶잖아요. 너무 사고 싶어. 네. 너무 따라하고 싶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구매 전환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 어떻게 보면 허들을 되게 낮춰주는 기능을 초반부터 잘 가져온 것 같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정말 많은 트래픽이 쌓였죠. 콘텐츠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트래픽을 잘 쌓고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아까 후기를 좀 많이 올리셨다고 맞아, 하셨는데 사람들 댓글을 좀 많이 달았나요? 댓글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면은 네. 이런 후기가 사실 요즘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진 올려주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후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실 집과 관련된 거는 어떤 모양으로 집에서 걸려 있는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 보여주는 사진 컨텐츠 한 장이 곧 후기의 역할을 한 200%더 해내고 있지 않나. 사실 맞아요. 또 집이 좀 사생활의 영역이다 보니까 오픈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예쁘게 된 인테리어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후기의 역할을 굉장히 맞아, 잘하지 되게 않나. 바로 사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막 나 너무 꾸미고 싶다 하면서 이러고 하게 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오늘의 집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좀 더 나아가 볼지 오늘의 집 내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자취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의 집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이제 요즘 3D 인테리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혹은 빌라의 건물 도면을 검색을 하면은 건물의 도면이 그대로 막 나와서 이제 그 오늘의 집 내부에 있는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실제로 그 도면 위에 얹혀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충 인테리어를 할지 약간 잡아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다른 유저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볼 수 있지만 뭔가 그걸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구조가 다르다던가. 맞아요. 네. 뭔가 우리 집은 좀 특수하다거나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거나 말 그대로 이게 상품 자체는 되게 집 용도인데 거꾸로 뭐 우리 같은 사무실에 뭔가 놓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올려볼 수 있는 이런 기능 AR을 활용한 기능 같은 경우는 되게 구현도 잘 해놓은 것 같고 그 사실 이런 비슷한 앱들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케아 앱에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유사할 수 있는 게 호갱노노라는 이제 부동산 실제 이제 집 볼 때 네. 단순히 이제 뭐 평수 이제 도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AR 해가지고 실제 집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이제 입체적으로 360도 돌려서 이제 네네. AR VR 기능을 활용해서 넣은 기능도 있었거든요. 아. 고단가의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사면은 이제 사실 반품에 대한 기회비용도 너무 크고 맞아, 리스크가 크죠. 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그런 분들을 좀 줄이고 싶은 최대한 그 유저들의 마음 자체가 사실 허들이잖아요. 이걸 한번 할 때 잘 사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패를 좀 줄여주고 고민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각 잡고 꾸며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앱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 인테리어 감각이 0에 수렴하고 있어서 인테리어를 정말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와중에 이제 AI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숨고랑 비슷해요. 숨고에서도 이제 뭐 무슨 것들 찾아줘 하면 짜라락 나왔듯이 오늘의 집 3D 인테리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으로 이제 AI에다가 좁은 집에 꾸며줄 가구 몇 개 추천해줘 하면은 이제 착착착 자기가 막 해주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당장 꾸미고 싶다 당장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딱 망설였죠 저는. 그러면은 그 제품들을 이제 도면이 올려주고 실제로 네.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곳에서 엄청난 좀 임팩트가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뭐 좁은 가구 아니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무드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은 얘가 착착착 해주는데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이제 짜릿했어요? 네, AI가 이제는 인테리어까지도 이렇게 침범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너가 원하는 건 이거였잖아 라는 식의 추천 맞아요.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보면은 워낙 오늘의 집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벌써 2018년도부터 썼는데 2026년도인데 정말 오래되셨네요. 이 수많은 유저들이 쌓아놓은 그 사진과 태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하면은 정말 앞으로의 그 오늘의 집에서 나올 AI 기능들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뭐 이미지 생성 뭐 많지만 이제 데이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로 학습이 된 AI로서 생성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워낙 실데이터도 많고 또 구매 데이터나 커뮤니티 기반의 여러 가지 유저들이 쌓아놓은 트래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더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AI 기능이 내부적으로 구축한 것 외에도 이제 유저들이 올린 후기라던가 이미지 이런 걸로도 이제 학습이 가능한 저 이제 거죠? 비정형 데이터 만들어서 뭐 개인정보나 이런 이슈를 최대한 정제한 다음에 네. 학습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많은 이제 제품들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 학습이 되죠. 일정 부분.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 앱들도 다 근거 데이터가 있는 거죠. 몇 시에 출발하면은 뭐 몇 분 더 단축될 거다. 이런 기능들도 다 그동안에 이제 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설계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했듯이 오늘의 집은 정말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AI 기능을 점점 확대하면은 정말 네, 눈부시게 파급력이 성장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추천하는 AI 기능이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추천하는 가구들이 네, 전 가구들이 제 취향이었어요. 어쩐지. 취향을 잘 알고 있는 네.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과일을 팔더라고요. 과일이요? 네. 아까 말했던. 네, 로컬 기획전. 마침 또 어제 그 들어가던 그 딱 타이밍이 저녁 먹고 나서 한번 또 보고 있었는데 제 아이가 이제 딸기를 먹으면서 놀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봤어요. 과일을 파네? 이렇게 신기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카테고리 확장도 이제 오늘의 집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실제 언론에 릴리즈되는 기사나 아니면 공시자료 뭐 이런 설명회를 좀 봐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확장 특히 이제 집에 대한 부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뭐 인테리어, 네. 이사, 뭐 시공 이런 거죠. 그쵸. 그 집 이사하고 나서 이제 시공하고 막 인터넷 설치 이런 거 해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진짜. 뭐 너무 많아요. 맞아. 지금 우리도 사무실 한번 옮겼다고 대표님 전화 지금 네. 방금도 받으셨잖아요. 전화 계속 오고 뭐. 근데 사실 뭔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거래들, 그쵸. 그다음에 거래가 있다는 건 돈이 오가는 거니까. 이런 쪽에 오늘의 집에서 소위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이제 기웃기웃 좀 하는 것 같고 인테리어, 시공, 공사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은 집중과 주력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해보셨어요, 직접? 저는 막
때려 부수는 인테리어. 그런 꾸미기 인테리어 말고. 없죠. 전 네. 게임에서만 해봤고. 게임에서? 심시티 이런 거? 아니요,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거에서. 뭐? 마인크래프트나. 마인크래프트. 그것도 인테리어예요. 그래요? 예쁘게 꾸미고 그럼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 놀이공원 짓는 거야. 놀이기구 인테리어 하셨군요. 그렇죠. 놀이공원 만드는 거야. 알바 출신이니까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네. 인테리어 쪽에 사실 그런 작년에도 저희한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의가 왔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본인이 해보니까 되게 이제 클라이언트랑 뭐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렵고 뭔가 이제 아름아름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나오잖아요. 사실 뭔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시공사례, 이 도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컨택해서 물어봐야 돼가지고 이 금액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전 느끼긴 했거든요. 맞아요. 가격에 대한 정보나 네. 그다음에 이 거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좀 문제다라고 오늘의 집도 좀 정의를 하는 것 같고 네. 좀 더 투명하고 좀 책임 보장, 약간 이 인테리어라는 미지의 거래를 우리가 잘 매니징하겠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를 이제 소위 이제 턴키 인테리어라고 하는 한번 그것도 진행을 해봤었고. 네. 그다음에 또 셀프도 한번 해봤어요. 셀인이라고 하죠. 셀프 네. 인테리어도 사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한번 해봤는데 옆에서 보면서 되게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되게 재밌다. 왜냐면은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고 네. 거래 단위가 크잖아요. 이제 요즘 또 원자재 값도 올라서 전쟁 때문에 맞아. 부품값도 올라서 맞아요. 이 인테리어 단가가 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단가 높은 고단가의 어떤 이런 거래 자체가 미지의 영역이 되게 많고 아름아름 거래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하는 것 같고 네. 플랫폼 비즈니스 입장에서 되게 기회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대표님이 아까 말했던 걸 듣다 보니까 제로백 조수석 계속 얘기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승현 이사님 우버가 이제 버티컬 영역을 확장한 앱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의 집도 그렇게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의 집에서 집을 꾸민 이후에는 언젠가는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죠. 리셋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뭐 도배도 있고 뭐 시공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좀 확장해 나가는 것 같고 사실 트래픽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집에서 쌓아놓은 수많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뢰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반으로 지금 인테리어에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진입과 시도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 인테리어 시공 넓혀가면서 사실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중개하는 것 넘어서서 뭐 직접 시공이나 뭐 자체 PB 파는 게 사실 뭐 전략이잖아요. 쿠팡도 보면은 로켓 배송 엄청 해놓고 이제 결국 미는 거는 자체 PB, 결국 자체 상품을 매니징 하면서 점점 이제 추천해주고 밀면서 어떤 수익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마진을 많이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개뿐만 아니라 뭔가 셀프 인테리어 영역의 기능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오늘 진짜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뭐 단순히 이제 인테리어 수요와 수많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 공급자를 중개해 주는 것 넘어서 네. 시장에는 사실 세링 카페도 있을 네네. 정도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네. 사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각각 개별 컨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준다면은 훨씬 재밌는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저희 콘텐츠 이름이 프로덕트 정비소이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정비하는 거죠. 네, 뚝딱뚝딱 해야 되는데 오늘의 집을 좀 튜닝을 해보려면은 어떤 튜닝 의뢰서를 작성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정비를 이것저것 살펴봤고 이런 거 하나 튜닝하면은 더 윙 잘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컨셉으로 네. 보자면은 네. 저는 첫 번째가 홈화면에서 롯데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전에 말했던 캐치 테이블. 맞아요. 캐치 테이블 보면은 너무나 잘 구해놨죠. 맞아요. 저나 우리 회사 구성원들 롯데 좀 진심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홈화면 좀 심심해서 홈화면 들어왔을 때 막 아무래도 시공 밀고 있으니까 뭐 시공 망치질하고 있는 뭐 어떻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집이 막 꾸며지고 있는 뭔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재밌는 좀 요소가 네. 나온다면은 홈에서의 관심이나 유저의 좀 집중을 좀 더 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 지현님은 뭐 어떤? 저는 있을까요? 이번에 시공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기능을 찾아보다가 이제 괜찮은 후기가 있으면 진짜 좀 의뢰를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 시공 사례 탭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면은 저는 유저가 직접 받았던 사례가 궁금하고 후기가 궁금한 건데
있는데 실제 시공 사례는 받은 유저가 올린 게 아니라 그 시공 업체가 올린 후기여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워서 협찬일 것 같다? 근데 약간 이게 본인들이 맞아. 근데 재밌는 게 인테리어 그 카페도 있거든요. 네. 뭐 박목수 카페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은 다 업체들이 후기를 많이 올려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저 생각해봤거든요. 네. 저도 인테리어 해본 경험으로서 일단 인테리어 하면은 저도 이제 이쁘게 막 사진 찍긴 하는데 너무 정신없고 바빠. 아. 그러니까 후기를 정성껏 올릴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을 썼으니까 리워드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내가 뭐 딸기를 샀어. 후기 쓰면 포인트 딸기 또 한 팩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동인이 되는데 네네네네. 인테리어는 내가 몇 천만 원 들여서 거의 억에 가까운 돈을 네. 써서 인테리어를 했어. 다음 인테리어 때 20% 그쵸. 할인해줘요. 이게 먹힐까? 그쵸. 그것도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주기가 워낙 호흡이 긴 거래다 보니까 이 리뷰를 쓰는 그 행위가. 행위 자체가 좀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하나 시켜 먹으면은 뭐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뭐 받으면은 바로 써먹을 수 있거나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큰 단위의 인테리어는 살면서 몇 번 안 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한두 번 했나요? 네, 소스가 원천이 좀 일반 유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보다 인테리어 영역에서는 좀 만들어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거꾸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뭔가. 그쵸. 아, 실제로 우리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됐다.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데이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말했던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실제로 이런 실제 받은 사람의 후기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집이 약간 이런 리뷰를 올려준다면 본인들의 뭐 PB라던가 본인들 제품 좀 보내준다던가 그럼 너무 좋죠. 이런 걸 붙이면은 좀 그렇죠. 활성화되지 인테리어 않을까? 되게 잘 해놨으니까 시공 후기 네. 좀 정성껏 써주면은 그쵸. 거기 딱 들어갈 만한 좋은 거 하나 주방에 뭐 들어갈 만한 뭐 접시 네. 이쁜 접시 세트 하나. 그쵸. 그러면은 나도 아싸 내 인테리어에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렇죠. 단순히 네. 뭔가 리워드가 뭐 포인트나 할인 쿠폰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간을 바꿨으면은 그 공간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좀 아이템을 좀 리워드로 걸면은 약간 집들이 선물 같은 기능. 괜찮은데 집들이 선물. 네, 집들이 선물 기능으로 약간 시공 사례 후기도 그쵸. 붕업하고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선물 줄게 그런 이런 거.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시공을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시트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는데 너무 버튼이 너무 많아서 단계가 너무 많아. 단계가 너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뭐 19, 8개 되나요? 네, 진짜 꽤 많이 됐어요. 7개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백하고 유저가 그래가지고 이탈했네. 네, 이탈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획 관점에서 프로덕트 관점에서 항상 고민되는 영역이죠. 단계를 나눌수록 사실 이탈률도 늘어나는데 네. 이거를 뭔가 한 UI에 다 때려 넣자니 너무 정보가 또 많고 네. 그래서 뭐 무한 스크롤로 할 것이냐 뭐 화면 나눌 거냐 이거 항상 떠드는 얘기죠. 아. 항상 고민인 얘기고 아마 지연님이 이탈했으니까 이제 오늘의 집에서 프로덕트 보시는 분들은 이 유저 한 명 이탈했다 여기서 이탈률을 1% 키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개선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기능이 들어온 건 좋지만은 뭔가 너무 단계가 많아서 이거를 뭔가 그 AI처럼 좀 줄여보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단계를 좀 더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쇼컷 해봤습니다. 기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네네. 훨씬 더 지표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탈률도 낮아지고 네. 시공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니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제로백대부에서 오늘의 집 튜닝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또 새로 이사한 새롭게 꾸민 공간에서 오늘의 집으로 한번 네. 정비 얘기를 나눠봤고 또 5월 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네. 덥지도 않고 실제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이사를 한 것처럼 이사를 하기 딱 좋은 가정의 네. 달 5월인 것 같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오늘의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과일도 살 수 있으니까 로컬 기획전 꼭 한번 오늘의 집에서 들어가시죠. 커미션 받으신 거 아니세요? 절대 아닙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이제는 단순히 인테리어 영역을 넘어서 이제 시공도 그렇고 집에 관련된 버티컬 영역을 확장하는 슈퍼 앱으로의 발돋움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또 이 기능을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재밌는 또 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